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벌써 또 금요일, 1월 달에, 새해 첫 주가 이제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만의 TF 인터내셔널 증권이라는 곳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내용은 제가 거의 한 번도 아마 다루지 않았던 분야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삼성전자예요. 자, 이거 보시면 오늘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다루려고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삼성전자나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면 지분율 보시면 84.78%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예요. 그냥 삼성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갑니다. 그렇게 같이 가는데 회사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LCD 사업부가 2012년 4월, 뭐 연도는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엔 그래요. 2012년 4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분사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이야기, 그렇지만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백만장자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대 경쟁사는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중요한 건 중국의 BOE라고 있어요. 여기도 디스플레이 하는 회사인데 이 중국의 BOE가 2024년 되면 내년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아이폰의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업체가 될 전망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대만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보고서를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어요. 신빙성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멍치 대만의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연구원은 BOE의 2023년 이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르면 2024년까지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새로운 아이폰의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업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2024년.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좀 뺏길 거다 예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지금 BOE로 넘어가는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BOE는 올해 애플이 출시하는 아이폰 15, 그 다음에 아이폰 15 플러스, 맥스 시리즈는 아니에요. 맥스 시리즈는 아직까지 BOE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이 아이폰 15하고 아이폰 15 플러스의 주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향후 몇 개월 동안 개발과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 BOE는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디스플레이의 약 70%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어요. 물론 아이폰 맥스 시리즈는 제외가 됐지만 아이폰 15하고 아이폰 15 디스플레이의 약 70%나 BOE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아이폰 15, 아이폰 14, 아이폰 13 이쪽에 거의 70% 내외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30%. 물론 아이폰 맥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들어가지만 어쨌든 아이폰 15하고 아이폰 15 디스플레이는 70%가 BOE가 공급한다. 자, 우리가 아이폰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BOE의 아이폰 디스플레이 출하량 점유율은 작년 기준으로는 여러분 아이폰 디스플레이 출하량 점유율이 한 12에서 15%에 불과했어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의 아이폰에 이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지금 비용 관리를 위해서 더 저렴한 디스플레이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저렴한 디스플레이의 비중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품질이 안 따라와 주면 안 되는데 BOE가 상당히 품질 부분에서 많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금 BOE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고가 제품인 LTPO라고 있어요. LTPO가 저온 다결정 산화물 OLED입니다. 이것도 애플에 공급할 전망이라고 대만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기술적으로 고난이도 제품인데 이걸 벌써 BOE가 이 부분까지 진출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좀 의심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LTPO OLED 같은 경우에는 저온 다결정 실리콘보다 전력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화면 주사율을 소비자 사용 환경에 맞춰서 10Hz 이하에서 120Hz 수준까지 바꿀 수 있어서 기존 OLED 패널보다 전력 효율이 20% 가량 높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BOE의 어떤 기술적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지금 우리가 걱정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의 LTPO OLED를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2022년 아이폰 14부터 이 LTPO OLED 이 제품 일부를 애플에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BOE가 만약에 이 아이폰용 저가형 디스플레이의 70%를 공급을 하고 이 LTPO OLED의 약 20에서 30%를 수주하게 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새로운 아이폰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업체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좋은 소식만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이야기를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제가 계속 저는 이제 여러 자료를 계속 찾고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내용이 이번에 나온 내용이 상당히 이제 신빙성이 있고 또 이제 내용 자체나 자료가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삼성전자 전체 계열사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흘러가는 동향 정도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좀 이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 것이 오기는 왔지만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왔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BOE는 경기 침체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올해 70에서 100%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도 이 BOE처럼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참 대단한 게 어떻게 이걸 예견했는지 디스플레이를 따로 분사시킨 거 이것도 저는 또 신의 한 수였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이 디스플레이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미국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게 돼서 다행이다.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